조선의 제19대 왕 숙종. 아버지 현종이 죽고 14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보통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숙종은 그런 거 없이 바로 권력을 휘어잡아버립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성격 또한 다혈질에 아주 냉혹한 모습으로 정치를 한 정통성의 끝판왕 숙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머니 명성황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자는 내 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물론 숙종은 엄마를 닮았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숙종. 숙종 시대에 가장 유명한 것은 세관의 황국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치열한 시기가 이어져 왔고, 그동안 왕들은 당파 싸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숙종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본인 마음대로 피바람을 일으켜 정권을 교체한 것이었죠. 그만큼 숙종의 왕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피해 숙청 속에 희생당한 그의 부인들, 우리에게 희대의 악녀로 알려진 장희빈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숙종은 11살의 나이에 왕실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명성왕후는 서인 출신이었고 인경왕후 또한 서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집권당은 서인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경왕후는 딸 둘을 낳았지만 모두 일찍 죽게 되고, 인경왕후마저 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함께 살을 비비며 9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그녀 때문에 숙종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그때 갑자기 지나가다 마주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세상에 정말 예쁜 겁니다. 너무 예뻤어요. 그녀는 궁녀로 이름은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의 잘나가는 재벌가 딸로서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미모가 실록에도 기록될 정도면 말 다했죠. 그렇게 숙종은 궁녀 장희빈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인 세력의 허견이란 자가 영모를 꾀한다는 혐의로 남인이 대거 몰락하는 경신 황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의 엄마 명성황후는 이때다 싶어서 성품이 극악하며 숙종이 꾀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남인 세력의 장희빈을 내쫓아버리게 되죠. 가슴 아프게도 숙종은 사랑하는 장희빈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성황후가 버티고 있는 한 그녀를 다신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숙종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서인 세력의 인현 왕후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숙종은 장희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했죠. 그러다 1683년 어느 날 숙종이 천연두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당시 천연두는 악성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 숙종의 쾌유를 비는 굿을 벌였죠. 근데 이때 무당이 말합니다. 왕이 다 나으려면 어머니가 속옷 차림으로 매일 물벼락을 맞아야 합니다. 이 말을 믿은 명성황후는 혹독한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속옷 차림으로 물벼락을 맞다 독감 걸려 죽게 됩니다. 살짝 얼탱이가 없죠. 그렇게 숙종은 명성황후의 3년상을 치르자마자 장희빈을 궁궐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 장희빈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한편 서인 세력들과 인현왕후는 이게 몹시 불편했습니다. 남인 세력의 장희빈만 이뻐하니 본인들의 위치가 불안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인들은 온갖 노력을 하며 장희빈을 견제했지만 장희빈이 임신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아들이었죠. 숙종에겐 첫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기뻐 날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인현왕후와 서인들에겐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장희빈의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기 위해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이에 사원부 관리가 가마를 빼앗고 가마꾼인 종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숙종으로선 서인들이 반감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숙종은 아예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숙종의 후계자를 정해버린 것으로서 서인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서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그 누구도 숙종을 말릴 수 없었죠. 이때 서인의 대표 송시열이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에 미칠 듯이 분노한 숙종은 그 대단한 송시열을 유배 보낸 뒤 사약을 내려 사형시키고 서인 세력의 많은 이들이 다 유배가거나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 이 결과로 남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숙종에게 대들며 싸운 인영왕후마저 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장희빈은 왕비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으로 정실 왕비까지 올라간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희빈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인영왕후가 폐위당한 지 5년 정도 지났을까, 숙종은 궁을 거닐다 불 켜진 한 여인의 방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얘기하기를 폐위되신 인영왕후의 생일이라 간단히 상을 차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명을 받은 숙종은 방에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랑이 싹트게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숙빈 최씨로 무술이, 즉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동의로 잘 알려져 있죠. 숙빈 최씨는 그 와중에 숙종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연인군, 즉 훗날 영조가 됩니다. 이렇게 장희빈은 숙종의 사랑을 숙빈 최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플 노릇이죠. 일선에선 장희빈이 이 숙빈 최씨를 질투해 두들겨 팼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한편 서인들의 입장에선 기회였습니다. 총애하는 숙빈 최씨를 이용해 다시 정권을 잡아올 기회였죠. 그렇게 서인들은 인영왕후의 복위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에 남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서인들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반발했죠. 하지만 웬걸 숙빈 최씨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숙종은 오히려 남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인의 권력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숙종이었기에 다시 인영왕후를 복위시키게 되었으며 정권은 서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갑술환국. 여기서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당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 인영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옴으로써 장희빈은 강등됩니다. 왕비 자리에서 다시 밀려난 장희빈은 울분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어찌 사랑이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장희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몸이 안 좋았던 인영왕후가 병상에 있었는데 그녀가 죽으면 다시 중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7년이 지나 인영왕후는 1701년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숙빈 최씨. 장희빈이 취선당 신당에서 인영왕후가 죽기를 바라며 저주하였습니다. 사실 취선당 신당은 장희빈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지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벌이기도 했죠. 장희빈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숙종은 이에 관련된 자들을 신문하였고 그 결과 장희빈을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이 만류하긴 했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행하고야 마는 숙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장희빈을 원래 죽일 계획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숙종은 오직 숙빈 최씨의 말만 믿고 결국 장희빈에게 자결을 명령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죽기 직전에 본인의 아들 거기를 뜯어 고자로 만들고 죽었다거나 사약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렸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 장희빈은 순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극에서 장희빈을 소재로 한 방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장희빈은 악녀인 반면에 인영왕후와 숙빈 최씨는 천사 같은 인물로 나오죠. 사실 보면 단지 정치판에 희생당한 인물들이었을 뿐 그 누구도 악녀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